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닥쌤입니다. 오늘은 화가들의 자화상 시리즈 7번째 이야기로 지난번 자화상 시리즈에 이어서 좀 괴기스러운 자화상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작가는 영국 표현주의 화가로 주로 종교화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상면화를 그로테스크하게 담아 인간의 폭력성과 존재적 불안감을 회화로 완성한 작가입니다. 표현주의는 20세기 들어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미술운동으로 빈센트 반 고흐에게 많은 영감을 받은 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흐가 태어나기 약 한 300년 전 그리스 태생의 스페인 천재화가 엘 그레코가 이미지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그림 속 사람들의 감정을 전달했던 것을 고흐가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흐가 엘 그레코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엘 그레코와 고흐에게는 그림 이외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둘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물질 만능주의를 혐오했다는 사실이고요. 또 화가로서의 길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추구하는 영감과 지지를 얻고자 자신들의 고국을 등졌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현주의라는 맥락에서 볼 때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엘 그레코가 주로 신화나 귀족, 종교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 반면에 고흐는 카페나 나무, 밤하늘, 침실, 소장농 등 그 시대의 평범한 모습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듯 고흐가 추구했던 일상적인 주제를 표현주의로 나타낸 화풍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으로 미술을 미래로 이끄는 시각적인 공식이었습니다. 고흐가 1890년 세상을 떠날 당시 무명으로 세간의 인정을 받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현대미술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흐 사후 3년도 되지 않아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는 고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 뭉크는 오래전부터 감정이 풍부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대 후반에 파리에서 후기 인상파인 고흐의 작품을 만났고 덕분에 예술에 대한 큰 뜻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알려진 절규라는 작품에서 뭉크는 이미지를 왜곡하는 고흐의 방법을 흉내내서 내면의 깊은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표현주의 회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절규하는 사람은 표현주의 작품에 단골로 쓰이던 소재였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프랜시스 베이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 베이컨의 자화상 그림을 단순히 표현주의 회화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서 그의 그림과 맞닿아 있는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영국계 아일랜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경주마 조련일을 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온 퇴역 영국군 장교이자 기마 조련사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 병력인 천식으로 고통을 받았고 청교도적인 엄숙한 분위기에 짓눌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었고요. 이 때문에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약 2년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미술 교육도 전혀 받지를 못했겠죠. 그리고 베이컨은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성스러움과 또 엉뚱함이 그의 아버지를 자극했습니다. 베이컨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마국간 인부들에게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령을 내렸고 베이컨은 자신을 때린 하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그들과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베이컨의 동성애는 가뜩이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베이컨과 그의 아버지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고 어느 날 어머니의 속옷을 입어보다가 아버지에게 들켜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어린 시절 병약했던 건강과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그의 그림에서 사람들의 육체를 고깃덩어리처럼 뭉개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의 자화상을 보면
아무리 누군가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다 해도 도저히 그렇게는 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뭉개져 있습니다. 무엇이 베이컨의 얼굴을 이렇게 뭉개 놓은 것일까요? 또 무슨 생각으로 베이컨은 자신의 좌상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아마도 베이컨의 자화상 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하인들에게 시켜 구타한 아버지와 또 자신과 뜨거운 사랑을 했지만 결국 남아있지 않았던 동성애 연인들과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제도 등이 발톱이 되어서 바람처럼 그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그나마 형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의 얼굴을 남겨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나를 밖으로 밀어내려 해도 내 존재는 지키겠다는 베이컨의 의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베이컨은 기독교 성화에서 삼위일체의 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삼면화 형식을 비틀어 그 속에 인간의 형상을 뭉개진 고깃덩어리처럼 그려 넣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베이컨은 짐승에 대한 연민이라는 표현 대신 고통받는 인간은 고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기는 인간과 동물의 공통 영역이고 그에게 있어 인간은 죽어가거나 또는 죽은 고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완벽해 보이는 인간들에게도 약점은 있기 마련이고 그 약점들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바람이 되어 그들의 육체를 뭉개고 형체를 왜곡시킬 것입니다. 베이컨은 자신의 유명 작품 중에서 세르게이 예인젠시테인의 영화 전함 포템킨 속 한 장면을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안경은 박살난 채 오데사 광장 계단에 넘어져 비명을 지르는 간호사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 영감을 받은 베이컨은 20세기 후반 들어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작품들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그림 벨라스케스의 교황 인노첸시오 10세 초상에서 출발한 습작은 그가 살면서 인간이 느끼는 극심한 고통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본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는 저런 끔찍한 그림들을 그린 작가라며 베이컨의 작품들을 외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이컨은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 바로 대처 같은 정치가들이 만든 세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베이컨은 표현주의라는 칭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표현주의에 많은 영향을 준 고우에게는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베이컨은 1985년 반고우에게 바치는 경의라는 작품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과 본질을 가지고 사물의 존재 방식과 인간의 존재 방식을 구분했는데요. 본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사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유로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우가 생레미 요양원에서 자신의 심상을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나 또 에드바르 뭉크가 해질 무렵에 친구들과 산책을 나갔다가 정신착란의 경험으로 그렸던 절규나 또 오늘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린 자화상은 모두 자신의 실존을 만들려는 작가들의 자의식이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시는 벽이라는 시입니다. 벽. 꿈속에서 툭 던져진 고깃덩이가 나로 인식되기까지 자유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다. 새벽녘 등에 꽂힌 비수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벽 속에 갇혀있던 자유가 서서히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낮에 앞뒤 구분 못하고 헤매다 만난 한 줄기 빛이 달콤한 물이 되기도 하고 때론 매콤한 총알이 되기도 한다. 저녁 무렵에 겉은 멀쩡하지만 수명을 다해 빨리 방전되는 스마트폰 속의 한 가닥 전선이 내 삶을 연장한다. 아, 피곤하다. 오늘은 입속에서 썩은 고목의 냄새가 난다. 저녁상에 차려진 잡풀들을 타고 올라가면 고목의 어린 시절과 만나게 되려나. 오늘의 자화상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